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비비 구조로 사포로 출발하기라는 이제 테마로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골든타임 6, 7, 8일을 보내면서 아니면 1년 한 회계 연도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내고 싶다는 의미와 그리고 함께 같이 성공의 대로에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할 건데요.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선선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50대가 들었었는데요. 어, 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있잖아요. 추수의 계절,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는 계절.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또 이 8월을 보내면서 조금 더 9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목표 달성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과 역량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보면 어떨까? 두 번째는 나만의 전략과 후원 전략 세워보기. 그러면서 또 리더님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전달과 후원을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같이 공유도 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소비자 클럽을 확대를 해 나가는 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을 높이고 나만의 전달과 후원 전략을 세워보고 안정적인 소비자 클럽을 한번 확대시켜 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할까요? 아메이 사업의 중심은 people, 곧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 소비자로 있었습니다. 1인 소비자.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하는 소비자.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를 알아보게 되면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또 파트너가 생겨났어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소비자로 있을 때와 사업을 해 나갈 때 또 파트너가 생겼을 때에 이 가운데는 관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한번 할까?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공감 능력, 소비자와 나와 파트너와 팀과 함께 공감 능력을 키워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소비자분, 파트너분, 그러니까 저와 파트너분의 소비자분 2대1 미팅을 가게 되면 저는 소비자분과의 미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경청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화에 적절한 질문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파트너분이 집중하지 못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소비자에게 대한 예의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자분의 어떤 니즈를 잘 관찰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분과의 대화 요소 중에서도 질문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누구 신랑 요즘에 회사 그만뒀다 카대?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은 맞는 말을 들었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돌려서 요즘에 우리 남편 회사에는 뭐 구조조정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너 신랑은 뭐 괜찮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했을 때 소비자분께서 먼저 아니야 나도 좀 많이 힘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찰과 적절한 질문, 경청은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약에 세 가지가 다 잘 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 오더가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얘를 벌려보라. 결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파트너의 성향에 맞춘 1대1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이제 요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 MBTI 같은 성격에 관련된 거 많이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격 유형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시잖아요. 비즈니스 처음 하게 되면서 많이 부딪히는 게 왜 그렇지? 왜 저럴까? 나랑 너무 다른 거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았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어떤 기업을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을 볼 때 LG,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보면 거의 예술에 가깝죠. 굉장히 막 우아하고 뭐 사랑해요 LG 하고 막 따뜻한 그리고 현대 같은 기업은 또 아침에 새벽밥 먹고 일어나서 일단 밥심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는 일단 먹어놔야 에너지가 생겨서 좋은 기운이 생겨서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스마트한 사람들 일단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 싫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팀을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기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팅 전에 식사하고 미팅하면 어떨까요? 하면 스폰서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만사가 오케이 막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김기경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뭘 식사 그냥 간단한 차를 일단 미팅을 하고 차를 또 이런 스타일이시고 저는 이제 굉장히 오늘처럼 박민지 리더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싹 다 사는 스타일.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고객을 한 명을 후원을 한다고 생각할 때 좀 약간 일지 같은 형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약간 립 서비스를 해주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 조금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그거 얘기한 거 괜찮아요 주세요 그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자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파트너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맞는 1대1 미팅에서 성향에 따라 다른 상담과 솔루션을 제시해 주니 파트너분들의 사업적 용도가 더 커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타겟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팀에도 이제 그 영리더가 있습니다. 영리더가 있는데 요건 이제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 그 조양기 사장님께서 킴 미팅에 나오시거든요. 요리 이제 먹는 거 맛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리도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저랑 1대1 미팅을 하면서 엄마 그 원래 나이가 많으신 파트너 사는데 먹고 나서 트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왜 그 식사를 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더 드신 분 막 저희 팀에는 있으시기로 막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막 트럼하고 이러고 저희는 너무 익숙한 거라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20대가 바라보는 그런 거는 굉장히 조금 엉뚱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1대1 미팅 하면서 좀 그렇더라 하면서 이런 거 막 분위기가 그렇더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영리들은 또 다른 형태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영리더님을 후원할 때 이제 인스타라든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그
로봇 기어 사기의 사분면 얘기하시잖아요. 안정적인 수입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요즘은 너무 현실 점검들이 직장인들도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 뭔가 직장생활 하시면서 약간의 안정적인 뭔가 사이드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팀들 분 중에서도 거의 투잡이 굉장히 많으신 것 중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과 파트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강아지 이름, 생일, 유치원까지 기억하고 챙기고 또 섬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으면 각각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비자분 중에서도 이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베르예요. 제가 잘 못 외우는데 외우고 있는 게 우리 베르가닉 있잖아요. 그 이름이 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베르 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르 얘기하면서 또 막 10분 얘기하시더니 그래 미팅 시간을 또 딱 잡고 이제 제가 맛있는 베이킹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실력들을 하나하나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업은 제품 전달과 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전달과 후원 관련해서 잠시만 또 안내를 하고요. 어, 전달과 후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제품 전달 잘하고 싶잖아요. 오늘 박민지 리더님 제품 아티 얘기한 거 다 전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하실까? 오늘 너무 박민지 리더님 부러웠고 또 윤현식 리더님 부러웠어요. 제품 전달 그리고 또 제품 전달은 잘 되는데 함께할 파트너가 없어. 그래서 제품 전달과 후원은 다 중요하죠. 제품 전달 부분에 있었어요. 첫째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꼭 같은 제품인데 제가 얘기할 때랑 우리 김세정 리더님께서 얘기할 때랑 자 예를 들어 똑같이 좋아 사라고 할 때 제가 얘기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김세정 리더님께서 이렇게 제품 좋아 한번 써봐 사봐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너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면서 제품 카탈로그와 비즈니스 매뉴얼을 잘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관계식을 먼저 하고 한 날 제가 이제 그 소비자 후원을 갔는데 이분은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제가 가겠다고 이제 뭐 몇 시간 전에 이제 메시지를 넣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올 때마다 뭐 이렇게 일거리를 가지고 오세요. 한 날은 손톱에 이제 그 고구마 줄기를 한가득 가지고 오셔가지고 고구마 줄기도 까고 또 그 다음에 갈 때는 뭐 콩나물도 다듬고 또 어떤 날은 깻잎도 깨끗하게 다듬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다듬을 때 뭐 하겠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가 3개월 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해서 소개해서 나 아는 사람 소개 이거 하고 싶은데 식품 어떻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품이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의 나이나 환경, 특히나 이 부분들은 후원을 갈 때 반드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의 소비자분을 후원을 갈 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비즈니스 해 나가고 전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후원에 있어서는 사업 설명을 100번을 했다는 그런 열정. 우리 한 달에 15회도 시스템에 나와 있지만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죠?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하실 수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의지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 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케팅을 100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그 큰 열정이 소비자분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분들도 이 열정에 의해서 제가 비즈니스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사업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열정에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요. 또 절대량의 정가와 기다림. 참 아이러니한 게 때로는 파트너분 상담을 하면서 스폰서님 제가 마케팅도 했고요. 제품 전달, 제품 안내도 했고요. 그런데 제품도 안 쓰시고요. 또 사업도 해볼 생각도 없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는 제가 제품 얘기 전달했을 때 바로 오더를 하셨나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마케팅 1회차에 바로 사인하시고 제가 사업을 해보겠노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제 선수니까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시간과 적절한 시간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품 안내와 또 마케팅을 안내하면서 또 때로는 안 될 때는 안 된다가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이분 나에게 시간적인 것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이분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다 들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기다림 때문에 정수기가 전달되고 또 우리 식품이 전달되고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사전에 만날 이제 준비가 또 필요하죠. 사전에 만날 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으고 또 미리 정리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소비자분을 미팅을 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소비자 만났는데 어떤 것들을 잘했지 또 어떤 것들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분에 대한 반응과 좀 실수한 부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음에 미팅을 갈 때는 잘한 부분 또 놓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피드백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품 전달과 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제품 전달과 적절한 후원을 통해서 시스템이 복제화되고 리더십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보기만 봐도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면 속에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를 리더님께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소비자분 한 분을 그렇게 공감 능력을 키워서 소통의 능력을 키워서 후원을 하시고 애용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 자, 미팅에 조인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9%라고 되어 있지만 뭐 3%로 후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 3% 안에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론 5150이라는 내용이 필요하겠지요. 3%를 자, 나와 소비자 한 분과 했을 때는 10만 PB, 10만 PB 2명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6%라고 생각할 때 계산하기 쉽게 10만 PB라고 똑같이 볼 때 60만 PB를 하려면 내가 후원하지 않고는 소비자분을 적어도 5분 이상 후원하지 않고는 절대로 6%를 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9%를 볼 때 120만 PB를 해내려고 할 때는 적어도 3% 이상의 네트워크의 볼륨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참 이게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한 명을 출산했고요. 두 명을 출산했고요. 세 명을 출산했어요. 저는 이제 네 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 명이 출산을 해서요. 아이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똑같이 스폰서의 후원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과 후원으로 다시금 9%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15%가 됐겠죠. 그러면 이 9%라는 내용 속에는 또다시 6%, 6%, 6%가 있겠고 여기에는 또다시 3%가 있으실 거예요. 자, 자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후원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뎁스를 사랑스럽지가 않겠어요. 일이란 게, 사업이란 게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비즈니스를 처음 해 나갈 때 아이가 세상도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 레그를 후원하면서 이 레그가 9%로 성장이 될 때 리더가 생기고 후원을 할 때 저는 또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를 준비를 항상 했습니다. 자, 라면이 하나가 있으면 불안해서 한 세트를 사는 경우가 있죠. 저는 한 레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복제가 되어 나갈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두 번째 레그, 세 번째 레그를 준비할 때가 왔네? 또다시 이 레그가 15%가 되고 이걸 리더가 되고 또 이 레그가 9%를 유지하면서 저는 이 레그를 또 후원을 하고 또 한 레그를 또 후원을 하고 현재 저는 6레그, 7레그를 이런 그림으로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비즈니스를 후원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PT 이상의 이제 리더가 되었죠. 저는 지금 이 구조에서 한 레그가 빠져 있죠. 요 레그가 이제 9%, 12% 하는 레그가 빠져 있고요. 지금 이 볼륨 이상의 레그를 다 가지고 있죠. 저는 지금 함께하는 이 리더분들의 눈빛과 꿈을 매일 공유합니다. 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보여지고 이 속에 리더의 헌신과 파트너의 파트너의 열정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다면 다음 핀이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단순한 그림으로 보시질 마시고 내가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의 피땀 흘렸던 흔적들 또 파트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그리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복제해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시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사에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브론즈 빌더, 브론즈 이글,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 그림으로 가야지만이 됩니다. 라고 해서 가시면요. 굉장히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볼 때, 내가 9%를 하는데 3% 아니면 6%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죠? 그러나 본사에서 해라 하니까 이 구조를 해야 되겠다. 라기보다도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팀이 복제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내가 파운더스를 갔을 때 어떤 넥으로 갔을 때에 나의 볼륨과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겠는가를 고민하시면 본사에서 안 시켜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즈니스 할 때 이거 안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가더라고. 왜냐면 에메랄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이아몬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려면 여순내고 후원해야죠. 세례고 후원하셔야죠. 그죠? 그래서요, 이 그림을 볼 때는 굉장히
자녀를 후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참 아름답고 또 그냥 보기만 봐도 열정이 생겨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왜 중요할까요? 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 3%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기록해 두었다. 13%는 목표는 있으나 이를 기록해 두지는 않았다. 84%는 휴가 계획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 네, 대단하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안 했으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은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고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13% 여기에서 여기 가정 한 9% 정도, 3% 정도 가정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84%와 3%를 볼 때 10년 뒤에 평균 수입이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13%와 3%는 10년 뒤에 2배 이상의 수입이 연평균 수입이 차이가 나더라. 자, 그래서요. 여기 3년 뒤에 나의 모습 가슴 설레이시죠? 우리는 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22F 회계연도 마지막 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브론즈 빌드 해내실 수 있어요.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플래티넘을 지나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가는데요. 이때 정도가 되면 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플래티늄 일식을 170만 내, 그 다음에 파운드스가 됐을 때 또 350, 일식을 보너스가 있고, 리더십 여행, 그 다음에 또 연말 일시불까지 다 있잖아요.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됐을 때요. 일시불 보너스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거 PF 23년 삿포로 내가 8월 해견도 브론즈 빌드에 도전해서 놓치지 않으시면 가능하십니다. 삿포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또 다른 PF24에 우리가 지중해를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렉을 파운드스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여기 계신 분 있죠. 제가 맨날 고구마 줄기 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제 매니아 소비자분이시고 아주 오래된 소비자분이십니다. 그리고 팀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게 해나가고 있고요. 윤연 리더님께서 예전에 우리 DCF 강의 중에 가끔씩 리더분들의 현장의 스토리를 올려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항상 눈물이 났어요. 나 1년,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비즈니스 열심히 잘하고 있었네. 이렇게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면 한 번만 더 힘내면 되겠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파트너들의 꿈이 그 속에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혼자 항상 눈물을 삼켰던 그래서 웃고 있지만 파트너들의 꿈이 절절히 녹아있어요. 이 현장이. 그래서 팀과 소통하고 너무나 재밌는 요리 수업도 해나가고 파트너 사장님이 처음에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데 이 속에서 트레이닝해서 강의도 너무 멋지게 하고 우리 요즘 지혜 사장님 보면 베이킹도 너무 잘하시고 팀들이 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비즈니스가 너무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삿포로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티켓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셔야 될 일을 합시다. 하셔야 될 일. 네, 하셔야 될 일. 정말 영화 같은 꿈
같은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한번 해봅시다. 5.15고 해봅시다. 우리 민지리들 손 드셨는데요. 네. 인생에 단 한 번도 가기 어려운 경이로운 여행이랍니다. 비즈니스 안 했으면 이런 크루즈 여행 들어나 봤겠습니까? 지중해 여행을. 반드시 저는 김세중 리더님과 상담해서 크루즈 갈 거고요. 자, 마지막인데요. 리더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파트너의 꿈은 무엇입니까? 파트너들의 꿈을 알고 계십니까? 마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당신의 얘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함께 우리 고 삿포로 합시다. 감사합니다.